네. 자, 우리 6강 갈 차례인데, 뭔 일 있어? 뭔 일 있어, 거기에? 6강 갈 차례고 자료 오늘 함축음이 추론이라, 나중에 한다고 말씀드렸고, 6강, 7강 순으로 갈 거예요. 자, 우리 이거 예전에 다 했던 건데, 여러분이 이제 주제 문장을 구분할 때 그 시그널 찾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모든 글의 주제는 하나, 주제 문장은 하나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그 주제문의 속성을 활용해서 우리는 뭐 주장, 유지, 제목, 주제 이런 것들의 문제를 좀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하죠. 그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 뭐 주장하기 고를 때 에 해당하는 걸 텐데 그 주제문이라고 한다면 글쓴이의 주관적 견해나 주장이 바로 나올 거고 그래서 주장, 뭐뭐 하자 이런 식의 것들이 주제문의 속성이 될 수 있죠. 근데 꼭 뭐뭐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어떤 것의 문제점만 딱 지적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치? 이거 문제인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주장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글쓴이의 견해, 입장, 즉 산에서 휴가 보내는 것이 제일 좋아. 이런 식의 필자의 견해 같은 것들도 주장이 될 수 있는 거고 주제문이 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 둘은 다 논설문, 글쓴이의 주장을 표현한 것이 글쓰기의 성격에서 주제문의 성격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주제의 근거를 좀 찾을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해라는 그 글쓴이의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난 힌트들이 있다는 거고 이게 바로 신호어라고 하는 거고 뭐 시그널이라고도 하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클리닉에서 이 글의 전략에서 글쓴이의 주장이 담긴 주제문을 표시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신호어를 뭐 표시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신호어, 표시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빠르게 찾아보는 것이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걔네를 좀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명령문이라는 거. 그럼 명령문은 뭘로 시작해? do 또는 do not 이렇게 시작하죠. 자, 이게 신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맨 앞에 힌트가 빡 하고 있죠. 그거 말고도 뭐뭐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각종 조동사 뭐뭐 해야 한다. 등등등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뭐 해야 한다로 빠진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네. 그치. 그리고 뭐뭐 하는 건 중요하지. 이런 것들 중요해. 뭐 이런 것들이 신호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말고도 명사형의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핵심은 어쩌고 저쩌고 무엇에 대한 해답, 해결책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도 글쓴이의 주장이 담긴 신호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에 다 반응하셔야 한다. 오케이? 네. 자, 나머지 또 봅시다. 자, 주장을 나타낼 때 뭐뭐 해라. 그럼 이런 것만 될 수 있나요? 아니, 조금 이럴 수도 있지 않아?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도 주장을 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100% 이게 나오면 주제야 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치? 하지만 약한 주장도 이렇게 표현될 수는 있다 정도. 이거는 여러분이 이 조동사들을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특히 렛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자, 뭐 렛미노 내가 뭐뭐를 알게 해주세요. 목적하기에서 대놓고 목적을 표현하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내가 아니라 뭐 학생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하십시오. 뭐 누가 뭐 이런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얘도 주장이 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진하게 표시해 놓은 it's worth 혹은 it's time to 부정사 이거는 중요합니다. 특히 it's time to 부정사는 자 이제 말입니다. to 부정사 할 때가 됐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거고 사실상 약한 주장이라기보다는 분명한 주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반응하자. 기억나시죠? 자, 얘네들이 여러분이 딱 보면서 얘를 찾아야지 라고 하는 거 안에 은연중에 카테고리가 이렇게 쫙 머릿속에서 펼쳐져야 돼. 그리고 얘 나왔네, 얘 나왔네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한테 제가 이미 드렸고 혹시 다 까먹으셨으면
이거 다시 정리해야 되는 학생들 혹시 있으면 이따가 이거 다시 펼쳐달라고 쉬는 시간에 그럼 제가 핵심 정은 여기겠죠? 여기를 펼쳐 놓을 테니까 쓰시고 우리 수특 6강, 7강 그 다음에 여러분 주제 소재편 풀면서 제가 주제 파트도 이렇게 유형별 접근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 단어를 찾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푸세요. 자, 그런데 주제항이 늘 이거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뭐 이런 거고요. 자, 여기서 조금 약간 다른 거는 서제스트인데 이게 약간 애매하게 나오고 있는데 잠깐만 따랑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다른 표현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해서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약간 주의하셔야 하는 거는 주어가 내가 아니라 many people 또는 some researchers 이런 식으로 한 일부의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들은 believe, 믿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게 나왔다면 대체로 뭐예요? 통념, 반박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 또는 일부의 어떤 뭐 연구자들, 뭐 일부의 어떤 학자들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 앞부분에 그럼 이건 통념이고 반박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글쓴이의 주장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 반박 파트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데는 낚이시면 안 돼요. 근데 사실상 낚인다기보다는 반응해야 되는 건데 보자마자 통념 반박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점 보셔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제가 늘 논설문만 있지는 않다 말씀드렸죠. 설명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나 어떤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사회 이론이나 어떤 연구의 결과라든가 어떤 현상들을 소개하는 설명문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뭐가 주제라고 그랬지? 이 사람의 말 자체. 그래서 어떤 고유명사가 삑하고 여기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나오죠. 서제스트가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견해에서는 이러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설명했죠. 뭐 등등등 나오면 그 사람의 인용구 자체가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물론 이 인용구가 설명문에서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논설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논설문성이 아니고 설명문에 나왔을 때에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점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앞에 리서치가 나오면서 이 리서치는 다음에 사실을 보여주죠. 이 리서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conclude. 이런 결론을 내줘. 막 이런 거 나오면 설명문에서는 여기가 주제문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이 반응을 바로바로 다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그널을 찾을 때 꼭꼭 찾아주셔야 합니다. 됐죠? 네. 자, 그럼 사실상 주제 파악으로 넘어갈 건데 우리가 주장하기라든가 목적하기 요지 찾기까지는 조금 쉬울 거고 이제 사실 대입 파악에서 주제 제목이 좀 어려운 파트에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요지를 하면서 주제문이 담긴 신호와 찾아서 한번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살짝 건거망동의 자세가 있지 다 읽어야 하는 경우들이 이제 앞으로 많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다 읽을 땐 어떻게 하기로 했지? 반드시 첫 문장에서 못 찾자. 소재 반드시 찾자. 그리고 그 소재에 대해서 읽은 다음에 좀 앞부분에서 이 글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한두 문장 오면 느낌이 오거든. 혹시 이렇게 글이 흘러갈까라는 예측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이 벗어날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지. 그러면서 살을 붙여가면서 앞에 나온 어떤 A라는 정보가 다시 재진술되는가 아니면 A에 대한 살을 붙인 구체적인 정보들 A 다시 뭐 이런 A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상술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혹은 반박당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앞에 나온 정보를 잡아서 가셔야 합니다. 잡아서 가다가 나 주제하는 거 있으면 거기는 아주 확실하게 읽으시고 답에 거기부터 기초해서 풀어야 하는가 판단하시는 거고 나 여기 읽었더니 주제인 게 거의 분명한 것 같은데 이 정도 읽고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좀 들면 선지 가서 선지에서 쳐내가지고 좁혀놓고 확실해도 뒷부분을 좀 빠르게 읽어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부터 주제 제목부터는 거의 다 읽는다 하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주제 제목이 우리 20번부터 24번 함축 의미 빼고 여기에도 있지만 또 어디에도 있지? 41번에도 있지. 그 긴 문장 어려운 거. 여기서는 이렇게 신호어 찾아서 푸는 게 거의 대비가 안 되는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좀 길게 정보들을 잡아서 가셔야 하는데 원리 원칙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장문 독해는 우리가 지금 다루지는 않을 건데 나중에 좀 같이 연습을 할 건데 대입학에서부터 여기부터는 그냥 글 다를 다 정보 처리해 가면서 읽을 때 신호어를 좀 찾아보려고 애쓰자. 의 관점으로 풀어가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같이 봅시다. 6강의 1번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문제를 숙제로 풀어 오셨을 거고 제가 다시 다시 기억나도록 읽어와 주세요까지도 좀 요청을 했어요. 자, 우선은 얘는 주제니까 저번처럼 막 신호어나 연결어 먼저 보는 그런 행동은 신호어를 먼저 찾는 그런 행동은 안 할게요. 대신에 연결어 같은 거는 보시면서 글의 구조 대충 해놓고 가는 거는 어느 문장이든 어느 유형이든 다 해도 괜찮아요. 자, 그럼 구조 파악하는 것의 관점으로 한번 구경해 볼까? 자, 연결부사 옵니까? 또 이제 이렇게 여기 물론 주동까지 좀 길게 볼 필요 있어요. 여기 있어 없어? 있어? 어디 있어? 어디? 뭐야, 끄덕끄덕을 하지 말든가 대답을 하지 말든가. 번호 말하기 싫으면 손가락 10개 안 넘었네. 손가락으로 표시할 수 있어. 몇 번? 어? 가운데? 야, 몇 번 했는데 가운데 뭔데? 이렇게 대답하면 한 대씩 때릴 거야. 가운데 뭐? 5번? 5번 뒤에 어디 있어? 연결부사. 웬 말하는 거야? 아니야. 얘는 접속 부사 뭐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부사절 접속사잖아. 제 말은 단락과 단가락을 연결해주는 연결사, 접속 부사. however, 뭐, therefore 이런 애들. 어딨어? 있어 없어? 6번? 6번에 어디? because? 자, 부사절 접속사. because 뭐뭐 했기 때문에 부사절 주절 이끄는 애들. 좀 헷갈리죠, 이런 애들이. 자, 우리 그 단락과 단락을 연결하는 애들은 우선은 이렇게 독립돼 있어. 문장 맨 앞에 however, 콤마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모르겠으면 이제 그런 게 힌트야.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럴 때는 뭐 예를 들면 they 이렇게 주고 콤마 동사 나오고 여기 콤마 사이에 however, therefore, thus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되심? 네. 자, 그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돼요. 자, 있어 없어?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 그지? 그 다음에 쭉 보다가 보면 얘도 혹시? 막 이런 애가 있을 수 있는데 어디 있었는데? since 아니었나? 내가 잘못 봤나? science로 내가 since로 순간 봤나? 뽀로롱 since 있어 없어? 이쯤에? 없지? 없네? 자, 없어. 도움이 한 개도 안 돼. 자, 여기서부터 이럴 거라는 거야. 앞에 거랑 좀 느낌이 다르지, 저번 시간이랑. 빨리빨리 할 수가 없지.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A씨, 없네? 하고 앞문장부터 차분히 읽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맨 앞에 봅시다. 뭐 해야 된다고? 첫 문장 읽을 거야. 뭐 해야 된다고? 소재 파악, 그쵸? 자, 갑시다. 우선 disturb 하면은 혼란을 일으키다, 뭐 착각하게 만들다, 뭐 이런 뜻이고 ing니까 그렇게 만드는 이런 뜻이네요. 그래서 혼란을 주는 변화인데 우리 여기서는 여기서 그 답지에서 해석한 건 좀 이따가 할게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대로 그냥 간다. 혼란을 주는 변화들이 있지요. 어디에? 오늘날 학교 시스템에는 혼란을 주는 변화들이 존재합니다. 언더웨이가 뭐지? 아래로 가는 뭘까? 인데 우선 단어는 진행 중인이란 뜻이고요. 모르면 해석 안 하고 가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냥 단어 준 거예요. 자, 오늘날 학교 시스템의 교육 체계에는 혼란을 주는 변화들이 존재하죠. 자, 그럼 이 글의 소재는 뭡니까?
학교 시스템에 존재하는 혼란스러운 변화이네. 맞아요? 네. 어디서? 교육체계에서. 딱 봐도 혼란스러운 변화니까 문제점이다. 그치? 자, 만약에 우리가 글을 읽다가 그러나 막 이런 게 나왔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나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막 이런 게 나왔을 거고. 그치? 뭐 신호어 같이 뭐뭐 해야 한다 이런 표현까지 우리가 찾진 않았지만 만약에 내가 찾았다면 문제점이니까 해결책 부분으로 바로 가도 되겠다. 막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치? 근데 제가 소재를 좀 잡아야 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문장에서. 근데 얘 읽었더니 교육 체계에서의 혼란스러운 변화들 이렇게 나왔다? 그게 문제점인 건 알겠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혼란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정확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약에 내가 신호어가 명확하게 보였다 하더라도 이 혼란스러운 변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잡아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뒷문장 더 읽어서 이 교육체계에 존재하는 오늘날의 변화, 오늘날 문제점 조금 더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뭔가 찾으셨다 해도 글로 건너뛰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2번 문장 더 갈게요, 그러면. 자, funding이라고 하면 fund가 동사로 기금을 조성하다, 기금을 마련하다라는 뜻이죠. 재정을 마련하다. 동명사 왔으니까 동사의 뜻으로 가셔야 합니다. 기금 마련, 재정을 마련하는 것은 is frequently 아주 빈번히 흔히 말입니다. 동사가 여기까지 가네요. is tied to니까 뭐뭐에 연결되어 있죠, 묶여 있죠. 즉 빈번하게니까 그냥 뭐 대체로 정도로 해석하시면서 오늘날 대체로 돈을 마련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음의 사실이랑 연결이 되어진대요. 뭐랑 연결되어지냐면 scored, 점수랑 연결이 되어집니다. 제가 여기까지 그냥 바로 끄는 거는 명사 왔고 뒤에 PP가 보여서 그런 건데 자 얘가 동사니까 당근 과거분사로 누구 수식? 점수 수식. 이렇게 갈 거라서 저희가 부가 정보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더 자세한 정보가 연결돼 가는 걸로 보려고 끄는 거예요. 자, 교육 체계에 뭔가 문제들이 있어. 변화가 있는데 근데 요즘 빈번하게 말이야. 뭔가 돈을 마련한다라고 하면 점수랑 연결되어진대. 자, 그럼 여기에서 돈 마련은 누가 하는 거야? 교육제도 안에서 마련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학교 기관에게 제공해주는 돈, 뭐 지원하는 돈이 되겠죠. 그래서 교육 기관에가 돈을 지원해 줄 때 그게 다 점수랑 관련이 돼 있대. 됐나요? 근데 어떤 점수인데 더 가야 돼요. 중요한 정보예요. achieved, 성취되어지는 점수요. 뭐에 기초해서 성취되냐면요. standardized test, 표준화되어지는 테스트에 기초한 점수랑 돈을 주는 거랑 연결되어지는 경우가 많대요. 자, 점수랑 연결해서 돈 주네 잘하는 학교가 뭐 무슨 평가를 냈더니 점수가 높아. 그러면 돈 준대요. 됐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점수로 주는다는 거 문제일 수도 있어. 근데 특히 어떤 것에 대해 성취되어진대? 표준화된 테스트에 기초한 점수로 돈을 준대. 정보 잡았죠? 근데 그것 말이다. 주로는 evaluate rote memory. 그것은 주로 이것을 평가한대요. 자, 그럼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콤마 찍고 계속적 용법 올 때는 앞에 선행사는 되게 다양한 게 될 수 있어. 뭐 펀딩이 될 수도 있고 스코어가 될 수도 있고 스탠다이즈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문장 전체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계속적 용법 처리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내가 로트 메모리는 모른다 쳐. 별표 주긴 했지만 모른다고 쳐. 그럴 때 주로 이런 거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 그럼 여기서 그것은 뭐야? 시험이네. 그치 맞지? 그래서 표준화된 시험에 기초한 점수로 돈을 준대. 근데 이 표준화된 테스트는 뭘 평가하냐면 로트 메모리를 평가한대. 근데 얘는 별 준 단어예요. 밑에 봤더니 기계적 암기 라고 돼 있네. 자, 이 테스트는 말이다. 기계적 암기 수준을 평가하고 나서 암기 잘했어. 그냥 이해도 아니야. 기계적 암기야. 그냥 달달달달 잘 외운 애들이 점수가 높으면 그런 애들 많은 학교에다가 돈을 지원해 준대. 좋아 나빠?
딱 봐도 별로지. 딱 봐도 별로지. 자, 대놓고 문제점 분명하게 설명했네요. 자, 그럼 우리 2번까지 보면은 여기서 disturbing change가 좀 혼란스러운 변화인데 흔히 그렇게 된대.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문제점 분명하게 다 잡히죠. 네,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글의 구조가 보였다면 이쯤에서는 가도 되겠다. 그치? 근데 우리 아까 봤을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점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로 이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우린 그렇게 글을 읽어갈 겁니다. 이거 다 읽을 거야. 자, 자세하게 갈게요, 이제. 그 다음에, 자, 로트 메모리라는 단어가 별 처리해서 줬어, 고맙게도.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아마 다른 모의고사, 2학년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는 단어일 거야. 물론 이걸 막 달달 외워놓진 않았을 텐데, 로트 메모리 혹은 로트 러닝이라고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로트라는 단어 그 자체가 기계적 암기란 뜻이에요. 메모리가 없어도. 그러면 로트 러닝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기계적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계적 학습. 자, 그럼 아까 첫 문장은 다 읽었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표준화된 이 테스트가 문제겠다. 그지? 근데 이 표준화된 테스트는 기계적 암기 방식이래요. 이거 잘하면 점수 준대. 아, 너무 교육 수준이 거시기 하죠. 자, 갑니다. 이제 간다. Teaching to test like this inevitably proceeds. 나왔는데 제가 해볼 어까지 간 겁니다. like 동사야? 아니지. 얘가 동사야. 그지? 그러니까 모든 문장은 동사구 잡아놓고 구조 잡고 해석하는 거지. 그지? 팔짱 끼면 졸립지. 가만 안 둘 거야, 졸면 이제. 가만 안 둔다. 네. Teaching to test like this. 자, 이와 같은 시험들로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to가 지금 전치사예요. 따옴표 처리하니까 뭔가 되게 잘 읽어야 될 것 같잖아. 그치? 자, 제가 전치사 to나 into 뒤에 모은다고 그랬지? 응? 전치사 to into 뒤에 모은다고 그랬어. 제가 여러분한테 전치사는 하나의 대표 단어가 있다. 핵심적으로 그렇게 해석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이제 한 5번 넘어가지 않니? 넘어갈걸? 여러분아 이런 것 때문에 하라 한 거야. 자, to와 into 뒤에 뭐지? from A to B야. A에서 시작해서 to로 가지. 맞아? 그래서 to 뒤에는 목적지가 올 거라 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는 이 앞에 거의 행동, 그 결과 무조건 해석 이상하게 되면 앞에 거 했고 그 결과 뒤에 거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 가르쳤고 그 결과 테스트를 보내. 그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학교에서 가르쳐. 그리고 뭐 해? 이런 방식의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세트로 이런 식의 테스트 체계, 스탠다이즈 테스트를 이렇게 풀어서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심?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암기를 테스트하는 방식으로의 교육, 가르침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당근 여기서 needs는 뭐야? 앞에서 말한 표준화된 학습 체계를 말한 거죠. 테스트 체계. 이런 식의 테스트는 inevitably니까 불가피하게, 즉 필연적으로 다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원과 교육 과정에 집중하게 되는데 어떤 교육 과정과 어떤 자원이냐면 the lower scoring student, 좀 낮은 점수를 획득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학습 점수가 좀 낮은 학생들에게 집중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잘하는 애들한테 집중하고 못하는 애들한테 잘하는 애들한테 집중하는 건 괜찮고 못하는 애들한테 집중하는 건 잘못했다는 거야? 라는 반감이 막 생기지. 저같이 약간 삐딱한 애들은 못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그런 책이 아니야. 낮은 점수의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집중하는 학습 체계가 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 스탠다이즈 테스트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하는 식이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즉 시험 보게 하는 학습을 하게 되고 그럼 당연히 점수 자체를 그냥 높이는 거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여전히 문제점 상술. 그지 맞지? 자, 간다. 제가 아까 전에 팔짱 끼니까 졸잖아! 라고 버럭했을 때
다른 친구 보고 했는데 갑자기 움찔한 친구 있었는데 풀어 풀어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자 간다. The pressure to bring up test scores 뭐 어쩌고 막 하면서 자 제가 어쩌고 한 이유 알지? 동사 잡아야 돼. 자, 뭘 위한 점수냐면요. 이렇게 struggling,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학생들을 위해 테스트 점수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압력. 아, 우리 학교 애들이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아, 못하는 애들 있잖아? 뭐 얘네를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돼. 라는 게 교사나 학교의 압력이 되겠죠. 왜? 점수가 곧 뭐니까? 돈이니까. 그치? 그 부분 그대로 설명하는 거고요. 자, 여기 잡으셔야 합니다. 애쓰고 있는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야. 그치? 너무 졸려서 잠을 깨려고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런 것처럼. 자, 그럼 이 맥락에서 스트러글링은 뭐 받은 거야? 애쓰고 있는 학생들 뭐? 점수가 낮아서 어떻게든 학교 선생님이 시험 못 보면 죽인대. 너 때문에 돈 못 받아. 막 이러면서. 얼마나 선생님도 압력이지만 솔직히 이런 교육 체계에서는 학생도 압력 아니니? 내가 시험 못 받아서 우리 학교가 돈을 못 받아가지고 이러면 어떡해. 그치?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든 점수를 내려고 애들도 애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스트러글링은 맥락상 왜 어디가 여기 있다. 낮은 점수를 받는 학생들 받은 거예요. 애쓰고 있는 고군분투하고 있는 즉 어려움을 겪고 있는 troubling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심? 네. 자, 이렇게 애쓰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그들의 점수 자체를 끌어올리는 식의 압력은 단수. 동사를 찾았냐? 이거 동사인지 너 아냐? 라는 걸 스위치 문제로 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요. 시간에 대한 제약을 준대요. 시간을 제한합니다. 어떤 시간을 제약하게 되냐면 이러이러한 종류로 시간에 대한 제약을 주는데요. 개인화되어져 있는 학습과 같은 종류로, 그러니까 종류에 대해서 즉, the kinds of 하면은 어떠한 종류니까 개별화되어 있는 학습에 대한 그런 시간 이런 것들에 제약을 두게 된대요. 자, 그럼 우리 앞에서의 반이어 바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스탠다이즈, 표준화된, 인디비주얼라이즈드, 개인화된, 개별화된, 그러니까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 학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스탠다이즈랑 완전 반이어고 자, 드디어 여러분이 반응해야 될 게 지금 나온다. 뭔 소리야? 지금 스탠다이즈 테스트와 인디비주얼 러닝이 나오면서 둘이 대조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스탠다이즈라고 한 거를 A고 이것이 오늘날의 변화들이고 이 사람이 지적한 문제점. 그러면 이것과 대조되어지는 인디비주얼라이즈드를 B로 잡고 혹은 아까 거 마이너스 문제점. 그럼 이거는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겠네. 그치? 그러니까 대조의 정보들을 잡으시면서 가야 돼, 이제부터. 그치? 이제 할 일이 막 생겼어. 자, 이런 할 일을 처리한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이 글을 읽어가시면 이런 현상이 없어지는데 다 읽고 나서 앞에서 뭔 소리 있지? 방금 전에 문장에서 뭔 얘기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순간순간 놓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읽는 동시에 이런 걸 하셔야 가다가 멍 때리는 일, 길을 잃고 앞에서 뭐 얘기했지? 이런 거 사라집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시험 시간에 졸려 안 졸려? 안 졸려? 여러분 영어 시험 시간에 졸린 적 있죠 다? 졸리고 중간에 한 28번에서 30분 때 막 넘어가면 나는 읽고 있으나 뇌는 멈춰있는 이런 현상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우리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가면 집중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죠? 자, 간다. 너희들이 그거 다 해야 돼. 자, 그럼 개인화된 학습의 종류가 뭔데요? 그 개인화된 학습은요. Challenge all students. 모든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하는 거죠. 도전이 되게 하는 건데요. 모든 학생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가장 높은 잠재력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니까 점수가 낮은 학생들도 그들의 최고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게 해줘야 하고요. 잘하는 학생이라면 그 학생에게 끌어올릴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맥락에서 여러분아 to reach their highest potential이랑 점수를 끌어올리다, 좋은 점수를 맞다랑 같은 의미예요. score, the highest score에 도달하다랑 같은 맥락일까?
그래서 아니지 않을까? 자, 이거를 우린 이따가 확인해 보자. 점수 끌어올리기와 잠재력 끌어올리기.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는 그런 개인화된 학습의 시간을 제약합니다. 줄입니다. 문제점이죠? 맥락상 어휘 중요. 자, 그것들을 시간을 늘려요, 강화해요,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말입니다. 교사들이 주어, 동사네요. 그럼 이 문장에 A가 주어, 동사여야 하거든? 대절의 챌린지는 지금 주어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병렬은 어떻게? 문장과 문장이네요. 그지? 뭐 이렇게 썼냐? 그치? 나 같으면 그냥 마침표 쳐줄 텐데. 그치? 이러면 얼마나 좋아, 친절하게? 이해됐어요? 자, 그럼 다시 갑시다. 새로운 문장이야. 교사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less opportunity니까 더 적은 기회를 얻게 되죠. 즉, 좀처럼 기회를 가질 수 없어요. 무슨 기회? 플러스가 와야겠네. 그치? individualized learning과 관련한 거 와야 돼. 무슨 기회냐면요. creative thinking and incorporate 나오는데 제가 여기까지 읽은 이유 다 아시겠죠? and 뒤에가 뭐 나오는지 잡혀야 어떻게 끊어갈지가 잡히잖아. 그치? 그럼 and 바로 뒤에 봤더니 동사네? 제가 incorporate란 단어를 뜻을 몰라서 뭔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럼 이 단어는 꼭 아셔야 하는 단어입니다. incorporate 하면은 통합하다 라는 뜻이죠. 물론 법인, 회사를 설립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그게 나오진 않겠지. 통합하다란 동사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encourage 어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 병렬 처리 다 잡히셨죠? 다 잡혔어요? 간다. 창의적인 생각을 장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질 됩니다. 그리고 hands-on한 액티비티를 통합하는 기회를 낮추게 되죠. 자, 핸즈온이 뭐지? 손에다가 놀려놓는 행동이래. 근데 수식어니까 그냥 건너뛰어도 되겠다. 저는 갈게요. 뭐 치명적 단어는 아니니까. 어쨌든 창의적인 생각을 장려하고 좋은 활동을 통합하는 거겠네. 긍정적 요소니까. 제 말 이해됐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 이것도 플러스. 자, 그래서 개인화된 학습의 장점은요. 학생들에게 포텐 터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장려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전 창의성이라 할게요.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의 기회를 낮추고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의 시간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스탠다이즈 교육의 문제점을 장점을 통해서 그거 하지 않아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잡으셨죠? 자, 그래서 교육이 말이에요. 교육이 이렇게 풍부화되어지지 못할 때는요. 풍성해지지 못할 때는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풍성해지지 못한데 뭐냐면 탐험해보고 발견해보고 문제를 해결해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해봄으로써 교육이 풍성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라고 나왔네. 자, 글 좀 약간 헷갈리게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by는 스탠다이즈예요? individualized예요? 이렇게 해서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발전시키지를 못하고 있대. 봤더니 힌트 나오지? 크리에이티브 띵킹이니까 이거는 플러스 요인. 이렇게 해서 교육을 풍성하게 하고 다채롭게 해야 하는데 획일화된 교육만 하고 있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스탠다이즈 획일화된 교육이지. 그러니까 인리치라는 단어가 만약에 나왔다면 대빵 헷갈리지. 풍부하는 다채로운 다양한이에요. 맥락상 이 단어 이해되시나요? 잡으셔야 돼요. 별표 쳐져 있어요 이미. 자, 이랬을 때 학생들은 말입니다. Not truly engaged in their own learning. 그들 자신만의 학습에 be engaged 참여하다라는 뜻이죠. 진심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학습을 하지 못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신의 학습 역시 뭐 individualized learning이 안 된다고. 됐죠? 문제점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야. 넘어갈게요. 그래서 말이에요. because 교사들은 뭐뭐 하도록 요구를 받죠. 즉 뭐뭐 해야만 하기 때문에요. 원인.
자, 앞에서는 그 문제점의 자체를 막 상술해주고 있었어. 문제점 막 이거 문제, 저거 문제, 저거 문제. 그래서 교사들은 이런 것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지. 무슨 요구? 강조하는 거죠. 뭘 강조하냐면 uninspiring workbooks and drills. 드릴 하면은 계속 뚫고 들어가는 거잖아. 깊이. 이렇게 뚫어, 이렇게 뚫어, 이렇게 뚫어. 한 곳만 파는 거지. 자, 뭐야 이거? 뭐 한 곳만 파? 점수만 만들면 되는 거지. 이것저것 폭넓게 인리치 해주는 게 아니고 한 곳만 파. 그냥 외운 거 또 외워 이 새끼들아. 외울 때까지 계속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이렇게 보는 게 드릴이에요. 자, 워크북도 그냥 과제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워크북 하잖아. 근데 어떤 워크북? uninspiring. 영감을 주지 않고 그냥 반복적이고 재미없는 이런 워크북과 드릴을 강조하게 되기 때문에 시험 잘 봐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교사들의 학습 지도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압력을 받으니까 이런 식의 원인이 몰라 이런 결과를 낳겠지. 자, 이거 문제점 우리 앞에서 문제점 지적한 글이라는 걸 잘 이해했을 때 앞에서는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상술 소개했고요. 드디어 이것이 낳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 문제점의 진짜 원인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치? 폐해가 이제부터 제대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교육 자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점점점 많은 학생들은요. 부정적인 감정을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발전시키고 있는 중인 거예요. 뭐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 생기겠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점수 내려고 자꾸 이거 해야 되니까 수학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문법에 대해서 영작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수학이 잘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수학을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는 사례들도 막 생각해 보고 탐구 활동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 되겠는데 맨날 시험 보고 시험 못 보면 다음에서 또 보고 남겨서 또 봐. 수학 그지 같은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영어는 없어. 물론 여기 영어 문법 있지만 국어 문법 영어는 없어. 자,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생기죠. 부정적 공부를 하니까요. 됐나요? 자, 최종 결과 뭐예요? 스탠다이즈한 학습의 최종 결과, 폐해 뭐예요?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더라. 부정적 감정, 학습에 부정적 감정이 생겨요. 최종 폐해와 결과까지. 자, 그래서 말입니다. 기회요. 뭐 할 수 있는 기회? 참된 학습을 하고 참된 지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요. 자, authentically 하면 진실된 이란 뜻이고 이 글의 맥락에선 뭐야? 창의적 학습이겠죠. 아까 creative 학습을 계속 이야기했거든. 그런 맥락에서 creatively로 바꾸면 좀 어렵게 출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실질적으로 learn and retain knowledge죠. 지식을 배우고 지식을 계속 유지하고 꾸준히 잊어먹지 않고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참된 기회들이 are being replaced, 대체되어지고 있습니다. 뭐에 의해 대체되어지고 있어? 시험 잘 보기로 대체되어지고 있어요. 가 나와야겠네. 시험 잘 보기. 지시와 지도요. 무슨 지시와 지도? 가르치는 지도요. 가르침에 대한 지시사항이야. 여기서는 이렇게 해. 뭘 가르칩니까? to the test. 시험을 향한 학습으로의 지도로 대체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뭘 가르치니? to the test요. 아까 했지요? teaching to the test. standardize test. 자, 그러니까 여기 빈칸 넣기. 당근 나올 수 있겠죠? 됐나요? 네. 자, 이러고 글이 끝이야. 그치, 맞지? 자, 주제 뭐야? 문제점은 이거다야. 이런 게 문제점이다. 상술, 원인, 결과. 이런 문제가 있다고. 배빠, 끝. 해결책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이 글에서 보통 문제점이 막 자세하게 설명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한 폐해가 뻥 나왔을 때 이 글은 뭘 강조하는 거야? 이 문제점은 이런 게 문제야. 라는 문제점의 진짜 원인을 설명해 주는 것이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점 무조건 해결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 모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진짜 원인 그리고 폐해를 알려주는 글일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의 논리적인 구조가 하나 더 있지. 뭐? 스탠다드 테스트와 진짜 중요한 인디비주얼라이즈드의 학습을 대조하는 것까지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두 부분을 다 잘 잡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지 맞지? 맞아요? 네. 자,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문제 답 찾아보자. 답 몇 번? 몇 번? 잘 풀어. 어이씨, 답은 잘 풀었네. 4번. 보자. Problems of focusing on prepare students for standard test. Prepare A4 하면 A 누구를 뭐뭐에 대비시키다죠. 학생들의 표준화된 테스트에다가 대비하도록 집중시키는 것의 문제점들. 주제. 되게 쉽게 나왔지. 자, 그럼 오답 처리할게요. 1번 간다. 학생들을 도와주는 방법들. 뭐 할 수 있게 도와주냐면 stay focused during a test. during test. 시험 보는 동안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어이씨, 이거 아까 말했지? 뭐 한다면 된다고? 유형별 전략, 논리 전개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가면 집중할 수 있게 한다고. 그냥 잠깐 딴 얘기 한 거고.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에이, 아무 상관없어. 시험 때 집중 못해서 문제인 거 아니고 방법들도 제시돼 있지 않고 완전 상관없고. 2번 접근법. 뭐에 대한 접근법? 학생들의 창의성을 발전시켜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의 접근법들.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교육의 체제는 지금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지 학생들의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한 장려하는 교육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 4번 위험. 위험하지. 위험. 자, associate A with B 하면 A와 B를 연료시키다, 연관시키다죠. 학생들의 시험 점수랑 그들의 개성이나 성품을 연결시키는 것의 위험성 얘기하고 있지 않지요. 그 다음에 personality 하면 여러분 성격인 건 다 아시겠고 성품이란 뜻 또는 개성 뭐 이런 뜻도 있죠. 점수랑 이런 거 성품이랑 연결시키면 돼야한데 안 되지. 5번 영향력. 무슨 영향력? hands-on 액티비티의 영향력. 학생들의 학술적 성과, 아카데믹 하면 학술적, 여기서 그냥 시험 성과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두 개 합쳐서 스코어. 학생들의 학술적 수행 능력에서 핸즈온한 활동들의 영향력. 뭐 이게 소재는 아니었고 왜 나왔어? 지문에 잠깐 언급됐잖아. 근데 제가 아까 핸즈온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냥 가도 되겠다라고 했으니까 안 중요한 거. 그냥 갖다 꽂았지. 근데 나는 핸즈온을 몰라. 자꾸 걸려. 어려운 게 답이다. 5번 하면 돼야 안 돼? 안 돼. 근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런 거 되게 발동 잘하거든. 자, 그럼 핸즈온이란 단어 처리하고 가자. 손 위에 놓여있대. 뭘까? 두 손 위에 놓여있네? 힌트 준 건데 아무런 감이 안 오나 보다. 단어 정리하고 갈게요. first hand 하면 무슨 뜻일까? 이런 단어가 있어 얘들아. 응? 왼손잡이를 지금 차별하는 거야? first hand. 전수? 맞아. 직접? 직접적인.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세컨드 핸드는 무슨 뜻이겠어? 이건 왼손이야? 이 차별쟁이야? 자, 세컨드 핸드는 무슨 뜻이겠어? 두 번째소? 그치, 간접적인. 잘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핸 두 손 위를 퍼스트 핸드, 세컨드 핸드를 다 했네. 직간접적이냐 그럼? 뭘까? 왜 알려줬겠어? 유유하니까 알려줬겠지?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맞아. 잘 찍었어요. 핸즈온 직접적인. 자, 그러면 직접적인 활동이니까 직접 경험. 뭐 실험이라든가 탐구라든가 디스커버링 같은 아까 바이에서 구구절절 나왔던 거. 그게 이 핸즈온의 사례인 거죠. 이해되심? 자, 그래서 뭐 다이렉트. 직접 경험하기, experienced. 경험으로 체험하기. 뭐 이런 거 이야기한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글은 주제부터는 그냥 다 읽는다. 그 다음에 문제점은 이렇게 반응한다. 자, 시그널 워즈 나왔어? 안 나왔어? 한 개도 안 나왔어.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다 할 때 문제점에서 because 나온 순간 여러분 좀 반응하셔야 됩니다. 진짜 원인이 나을 폐해가 가는구나. 여기서부터 신경 써야겠군. 근데 이 전까지 거의 나오지 않냐? 그치? 여기까지 가기 전에도 문제점을 막 9999 절절 이야기하고 있어. 그럼 상술에서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구나.
자, 요거도 같이 하고 갈게요. because 나오기 전까지지. 자,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야, 여기서. 몇 가지가 기본적인 거고, 첫 번째 문제, 뭐 두 번째 문제, 뭐 세 번째 문제라고 봐도 돼요. 그럼 이거 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지? 아, 문제점 쭉 나열하고 있구나. 문제점 나열하고 있구나. 본 순간 여기서부터는 되게 빠르게 그냥 막 가도 괜찮아요. 근데 글 자체가 조금 여러분이 이해해야 해서 제가 그냥 다 읽은 거고, 쭉 가고 나서 막 넘어가다가 어디 가면 돼? 마지막에 문제점을 정리하는데 잘 읽어서 여전히 문제점과 폐해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은 답 찾을 수는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나열의 구조라서 구구절절 나오고 있는 글이었어요. 우선 요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갑시다. 네, 2번이고요. 역시 똑같이 글의 흐름부터 좀 파악하고 갈게요. 자, 얘는 조금 잘 봐야 돼. 오랫동안 말이야. 그리고 나서 연결해도 볼게. sure, 물론. 3번 but. 4번 however. 그 다음에 5번 consider. 자, 우선 연결어, 접속 부사. 나오죠? 어디? 3번. 그치. 가운데 나오네, 다. 그치. 또 4번에 however.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시그널 워즈 가자. 신호어, 주제문, 이런 애들. 5번. 그치. 뭐 나와? 생각해봐라. 명령문. 네. 또 있나요? 중요해, 이런 거. 없음? 자, 그럼 어쨌든 여기서는 글의 구조들이 좀 보여요. 그치? 자, 어쩌고저쩌고 막 하다가 그러나 근데 또 금방 그러나 생각해봐라. 자, 명령문, 주제문 6번. 끝이면서 주제문, 명령문이다. 맞아? consider, 생각해보자. 이거는 주장이야? 아니지. 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니? 약간 이런 거니까 끝맺은 말인 것 같다, 여기서는. 그치? 근데 얘가 이렇게 위쪽에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생각해보자 라고 말해. 그럼 뭐라고 그랬지? 예시. 그쵸? 자, 그럼 밑에 오면은 또 예시일 수 있지. 그래, 예시로도 끝낼 수 있으니까. 그치? 계속 끄박끄박하면 멀미날 수 있어. 차량에 있는 그 누구니? 까딱까딱 인형들. 그리고 너가 멀미나는 거 괜찮지만 뒤에 재원이가 멀미날 수 있으니까. 격하게 까딱까딱 하지는 말아줘. 여기 까딱까딱 인형이 하나 있어서 그래. 자,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시로 끝날 수 있대. 그럼 앞에가 뭐야? 제너럴이겠네요. 일반화 진술 주제. 근데 그러나 일반적 주제. 여기가 주제겠구나 라는 생각이 막 들고 여기 진짜 잘 읽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그 앞에 또 벗이 나와. 그러니까 봐봐. A 마이너스 또 그러나 그럼 또 A? A 입장인가? 그냥 구조만 보면 또 이런 생각도 들어.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두 번의 이 반박을 좀 잘 처리하면서 가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제가 첫 번째 문장 읽자마자 for many years의 박스를 딱 치면서 잘 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해 동안에 이렇게 하고 시작해.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얘기네. 자, 문장 맨 앞에 이런 식으로 시작될 때는 제가 시간 대조. 오랫동안 이랬어. 그러나 최근에는 또 미래에는 이런 식으로 시간 대조 갈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벗으로 만났던 여기가 어떤 시간 대조의 시작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지? 그리고 나서 but 뒤에랑 however 뒤에만 제가 먼저 보고 갈게요. in terms of 뭐뭐의 관점에서 어쩌고 저쩌고. 자, 4번 however 뒤에 최근 몇 년간은요. in recent years.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은 대놓고 시간 대존의 끝. 됐죠. 자, 오랜 세월 동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but 그러나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최근에 어쩌고 저쩌고 생각해보자. 자, 주제문 어디? 3, 4, 5 중에 어디? 대놓고 나 주제 하고 있네. 어디? 4번. 그치? 끄덕대지 말고 답으로 말해. 이 새끼 아무도 대답을 안 했는데 끄덕거리면 이거는 뭐 하자는 거야. 그치? 지금 너 재원이 지금 멀미나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자, 4번이 딱 봐도 구조적으로 주제문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 읽고 혹시 답 바로 나올 수 있나? 해봐도 되겠네. 그치? 근데, 우선은 우리가 풀고 있는 게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에서 소재 잡아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수년 동안 말입니다. 사실상 it was widely believed that. 자, 앞에 for many years 없었어도 이미 끝났네. 방금 제가 앞에 문장 풀면서 말씀드렸던 거죠. 사실상 대체로 대절이라 여겨졌지. 뭐야? 통념 대놓고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와 통념 반박과 시간 대조 대놓고 역점 가고 있죠. 자, 그럼 뭐라고 여겨졌는지 가보자. 성인의 뇌는요. was essentially set. 근본적으로 설정되어졌다. 이미 설정 끝 was set. 되어졌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자, 설정이 끝났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성인의 뇌는 바뀔 수도 있지. 어떤 식으로 바뀌어? 점점점 퇴화해 가는 거죠. 슬프게도. 그것도 바뀌는 거잖아. 그지? 자, 성인의 뇌는 이미 설정되어졌다, 고정되어졌다라고 폭넓게 여겨졌죠. 자, 뭘로 설정이 되어져 있냐면 with all the neurons and major connection. 모든 뉴런과 모든 주요한 연결들을 가지고 이미 설정 끝 됐다고 여겨졌습니다. 근데 어떤 연결과 모든 뉴런과 어떤 주요한 연결이냐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뉴런 그리고 뉴런과의 주요 연결 관계 이런 것들이 이미 설정을 마쳤다라고 여겨졌죠. 자, 그럼 이 글의 소재는 뭡니까? 뉴런의 뇌의 발달, 특히 누구의 성인의 뇌의 뉴런의 구조와 발달 부분에 대해서 신경세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거네요. 소재 잡혔죠? 자, 그럼 전 바로 좀 넘어갈게요. 여기 how에버로. 제가 이렇게 작게 떠도 여러분 보여요? 괜찮아요? 자. 그러나 말입니다. 최근 몇 년간 말입니다. There's been a steady stream of evidence. 아주 꾸준한 증거의 흐름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연속된 어떤 주장들이 제기되어지고 그 증거가 제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증거냐면 revealing that. 다음에 대해서 드러내주는 증거요. 수식이죠. 뭘 드러내주냐면요. 여기가 진짜 중요한 거죠. 성인의 뇌는요. can change and adapt. 계속해서 변할 수 있고 적응해 갈 수 있습니다. 자, adapt 여기서 그냥 자동사로 적응해 가다인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도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학습해 간다면 그 학습과 변화에 적응해 갈 수 있대. 자, 그 말은 설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증거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대. 믿을 만한 주장이다. 라고 반박하고 있네요. 통념 반박. 대놓고 이거 반박했네. 그치? 이 얘기겠네? 그리고 심지어 아직 글 안 끝났지? 조금 더 읽어갑니다. 심지어 create neuron. 심지어 새로운 뉴런을 퇴화하고 죽어가는 게 아니라 무섭다.